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30강의 마지막 강의까지 왔는데요.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전기 기술자들이 쓰는 계측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30강에서는 전기 기술자들이 꼭 소지해야 될 경력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강 전기 기술자를 위한 경력 수첩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일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수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보통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보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전문 건설업종, 우리 같은 전기 쪽을 비롯하여 소방, 통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력 관리를 위해 이력을 기재해 놓은 수첩을 말합니다. 이 이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느 현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마치 경력 수첩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우리 통장에서 입출구 내역이 적혀 있듯이 이렇게 이력이 적혀 있고요. 이런 공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기기술자들은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수변전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경력수첩을 이렇게 걸어 놓아서 경력수첩은 기술자로서 이렇게 꼭 갖추어야 될 수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전기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전기공사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의 5km 이상의 이런 그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니라서 반드시 경력수첩을 소지한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의 전기 혹은 단독주택의 이런 간단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경력수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곳에 그 경력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즉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반드시 경력수첩을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수첩과 자격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증은 뭐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자격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전기공학에 대한 그 학문의 이해 같은 것과 실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기공학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내가 뭐 전기 기술자로서 모든 소양을 갖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공학에 대한 이해를 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경력 수첩은 이 전기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경력 수첩을 이렇게 발급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 기술자를 위한 경력 수첩은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나 아니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이렇게 두 곳에서 발급을 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초로 기술사가 아닌 모든 그 자격증들은 초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기사나 전기사 그런 것은 그 자격증만 소지한다 하더라도 초급의 경력수첩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기술자 양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합니다. 이 교육을 이렇게 수료하시면은 바로 경력수첩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학과를 이렇게 나왔을 때 4년제를 나오게 되면은 기술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2, 3년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력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경력을 쌓고 나서 기술자 양력교육. 그리고 이제 그와는 별개로 전기 관련 경력 소지자라는 것은 그 대학을 이제 나오지 않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경력을 8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공사협회에서 하는 기술자 양성교육을 받으시면은 그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왔는데 전기공학과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에서의 일을 4년 이상 해야 되고 기술자 양성교육을 받으시면은 초급
이렇게 경력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고급, 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급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지 그 또 기술자 양성교육이라고 공사협회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승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초급과 중급과 고급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른 거고요. 고급과 특급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기술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은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격증들은 모두 이렇게 그 자격증으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기사 외에도 많이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자격증이 바로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죠.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런 것도 모두 인정받고 그 외에 이런 자격증도 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초급과 중급, 고급 이게 이제 시공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급은 저압의 어떤 환경에든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중급 같은 경우에는 1000볼트를 초과하면서 10만 볼트 이하의 기준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배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변전 시설 즉 22,900볼트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10만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가 바로 고급과 특급인데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이 송전에서 공사를 할 경우 뭐 송전탑을 세우고 뭐 이런 송전망 그리고 변전소 같은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고급 이상의 그 경력 수첩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신이 몇 급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결국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할 경우에는 부적격 시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력 수첩을 발급받을 때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이라는 것을 어떤 것은 100% 인정해주고 어떤 건 50%만 인정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공사 기술자로서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기공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뭐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는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 같은 걸 짰거나 이런 경력은 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정은 전혀 못 받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색이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0% 경력을 인정받고 싶으면 전기공사 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여기서 전기공사 업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속한 등록업체에 한해서입니다. 그냥 어디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뭐 전업사 하면서 그냥 동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수리해 주시는 분 밑에서 이렇게 일을 배웠다고 해도 그냥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등록업체에서 일을 한 경험, 이건 100%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80%를 인정해 주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서 한 5년을 일했다 하더라도 실제 경력 수첩 밝을 때는 기존 경력을 80%인 4년만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전기 관련 공무원 같은 거를 일을 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80%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거나 공사 감독, 감리, 그리고 뭐 재해방 기술 지도 즉 이런 거는 약간 전기공사를 위한 서포트 업무에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도 100%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전기공사에 대해서 교육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80%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50% 인정을 해준다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에 있는 수변전 시설에서 일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 50%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실에서 뭐 10년간 일을 해가지고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려는데 실제로는 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을 때 5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으셔야 되는 게 차라리 100% 경력을 인정받게 전기공사 그 시공 업무를 한 사람들은 역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안전관리자의 경력으로 100%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좀 나이가 젊었다 하면 차라리 공사기술자 경력 수첩을 받고 공사일을 뛰는 것이 오히려 경력 관리엔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전기 공사이긴 한데 계획이나 시험, 검사, 유지 관리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전기공사의 서포트보다도 더 한 단 물러서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사무직 같이 그냥 전기공사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수변전, 이게 바로 전기안전관리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공사에 대해서 연구, 뭐 어떤 자재를 어떻게 고안해서 뭐 특허를 내고 이런 일 같은 경우. 즉, 이렇게 좀 전기공사의 그 서포터보다도 좀 더 뒤에 후단에서 뭔가 연구하고 이런 집 같은 경우는 50% 정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도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로를 따고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방 쪽에서 전기 일을 한다. 대신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데 이 소방에서도 전기 쪽에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도 역시 50%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한 만큼 100%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전기공사 등록업체에 들어가셔서 직접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공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경력에 전혀 인정을 받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10년, 15년 경력을 쌓아도 경력수첩 발급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런 일들을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기간 동안의 경력, 실제로 이때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일을 한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단 자격증이 있다면 예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재학 중에 있는 경력, 학생의 본보는 공부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일에 대한 경력을 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지만 단 이제 산업체를 통해서 일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또 경력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미한 전기공사를 한 것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 전업사의 어떤 그 전기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거나 이런 것들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한 것은 자신이 그곳에서 10년을 일을 하든 15년을 일을 하든 전혀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신이 전기 쪽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경력 수첩 발급받는 데는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자격증을 이제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딴 경력이 발각이 될 경우에도 역시나 100%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경력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뭐 100%, 50%, 뭐 80% 이렇게 경력을 따진 것의 절반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우리 공사협회에서 기술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경력 수첩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공사협회 각 시도회에서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선착순 80명에 한해 이틀간 이제 집체 교육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온라인 비대면 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강의만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선착순 80명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우리 공사협회 그 교육 안내 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틈틈이 이렇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시간 내내 동영상을 보는데 이걸 켜놓고 그냥 20시간만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14만 원이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이 다 수료가 되고 나서 이 수료증을 이제 협회에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경력 확인, 학력 확인, 자격증 확인 이 모든 것을 걸쳐서 경력 수첩이 발급받는데 5만 원의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5만 원을 내고 나면은 약 5일 정도 뒤에 이렇게 경력 수첩이 발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교육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경력 수첩을 갖고 있는다면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경력이 확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페이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유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사 의뢰자분들이나 아니면 윗분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확실히 기술자라는 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라면 꼭 경력 수첩을 발급받아서 현업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 산업기사나 기사급은 바로 이렇게 발급이 되고,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이런 경력이 있으면 발급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도 역시 이렇게 그 석사 이상이면은 즉시 주고, 그리고 이제 학사, 즉 4년제부터는 1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이제 각 학교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관련이 없다. 그러면 경력만 있다면은 7년 이상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 전기기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제 최초의 경력수첩인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어 넘어가는 중급, 고급, 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력 또는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발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즉 전기안전관리자를 위한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때도 역시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보수 등 이런 것은 100% 인정해 주는데,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기공사를 직접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기공사를 뭐 15년 했습니다 하면 15년 그대로 100%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감리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그렇고, 즉 이 공사 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게 경력이 100%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승급할 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역시도 100%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것을 조육하는 업무 이런 것도 모두 100%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는 별개로 그 80%만 인정을 해주는 거는 뭐 전기 그 재료 같은 것을 이제 설계를 하거나 제조 검사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소방 관련된 일, 이런 식으로 조금 후단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80%만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00%와 80%를 뭐 인정을 해주지만은 그 외의 거는 모두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인정 내역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받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양성교육과는 별개로 경력수첩을 받고 나서는 정해진 시기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전기안전관리라 처음 선임된 사람이 한해서 이제 특별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육은 최초로 이렇게 선임이 되고 나서 6개월 이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는 전기안전 기술교육 1을 이렇게 받고, 이제 5년 이상이 되신 분한테는 기술교육 2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앞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 교육까지 턴이 36개월, 즉 3년 이내로 해야 돼서, 보통 이제 안전 기술교육 1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정도 받으면 되지만 2부터는 이제 5년 이상의 시간마다 이제 3년 이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뭐 이거 안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지만은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일을 한다면은 이런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같은 경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고 2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고요. 교육비는 10만 5천 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개로 이제 그 전기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회비가 이제 매년 7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공사 경력수첩과 그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전기기술자라면은 반드시라도 해도 좋을 만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자격 시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임에 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각 협회 같은 데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경력이 차면은 승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역량도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기술자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될 경력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 30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계절을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나름대로 전기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완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기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김기사의 쉬운 전기를 통해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일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앞으로 배우실 분이나 아니면 현재 전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항상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